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성남FC 의혹, 대장동 비리 오늘 기소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탄압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지방 토착 비리입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입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당직을 중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단서조항 3항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을 정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당헌을 뭐하러 둡니까? 얼마 전에는 그걸 폐지하자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더니, 폐지해버리고 당헌이 없으면 정당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헌이다 그것만 두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 지키지도 않을 당헌 그걸 왜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당직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각계격파라고 합니다. 각자 지금 계파별로 만나서 이재명이 소위 자신이 당권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는 자신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공천권을 야합을 하겠다. 당이 쪼개진다. 이렇게 이제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서 당을 수습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조홍천이나 이상민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이상민이나 조홍천 모두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재명의 문제. 제가 조금 있다가 호남 지역에서의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했다라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좀 소폭 반등했다. 내리고 있던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이재명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치는 행동으로, 조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는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물론 이 홍보전도 필요합니다. 근데 홍보전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만.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민과 조홍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용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서 조직화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재명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지난해 5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77%였는데 지금은 38%였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해가면서 지지율이 계속 내리기 시작했다. 이 77%에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자 63%로 내렸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 다음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자 48%로 내렸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는 38%까지 내려왔다. 문제는 무당파가 39%로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16년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서 탈당을 한 안철수와 김한길 등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호남에서 지난 2016년에 총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휩쓸었습니다. 호남을 휩쓸었습니다. 이재명이 호남에 가서 자신을 잘 지켜주면 호남이 자신도 호남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민주당의 본거지죠.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개딸들의 행태, 이 개딸들의 포위를 뚫고 호남은 이제 이재명의 강을 건널 준비를 끝냈다. 이제 호남에서 소위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면 큰 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지금 미국에서
오는 6월 귀국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엄중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낙연이 탈당해서 호남에서 새로운 당의 깃발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낙연의 스타일상. 또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밖에는 뭐 달리 대안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문재인은 간단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이 민주당을 볼모로 삼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이낙연이 나서야 하는데 이낙연은 그럴 정치적 폭발력,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켜보는 거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안이 있느냐. 문재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 유지, 민주당이 쪼개지면 자신의 영향력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낙연이 할 수 있는데 이낙연이 과연 그 일을 해낼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이 공천권을 갖고 야합을 하는 것이죠. 모두 공천을 보장을 해줄 테니까 자신을 지켜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당이 쪼개진다라는 건데 이낙연이 들어와서 이낙연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이낙연 그렇게 못할 겁니다. 6월에라도 이낙연이 들어오게 되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서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크게 움직여야 이재명과 뭐 야합을 하든 타협을 하든 이재명으로부터 그래도 좀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 호남에서 신당, 새로운 당으로 이낙연이 설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든다. 도대체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 라고까지 나가야 당을 쪼갠다 라고까지 나가야 이재명과 그런 대로 뭐 질 수 있는 퇴장, 이재명의 퇴장까지 연말에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3분이었습니다. 23분 동안 밤새 자신이 준비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정말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손잡아야 할 때는 손잡아야 한다. 이게 지금 담장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을 쳐놓으면 나도 이웃도 같이 손해를 본다. 어느 한쪽이 담을 무너뜨리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일단 이익은 얻는 것이다. 양쪽 다. 그리고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참 이 이야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입헌민주당, 일본의 제1야당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지도부를 만났는데 그 지도부가 곧 방한을 하겠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직접 설득하겠다.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 해나가자고 설득하겠다. 이 말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당, 반대만 하고 있는 야당이 부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민주당 전체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에게 볼모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일본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일본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금 나서서 환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든지 독도 문제 슬쩍슬쩍 흘려서 이걸 슬쩍슬쩍 흘려서 일본에 도움이 그래도 좀 되자 이런 의도들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걸 믿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일본 언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일본 일부 언론을.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부끄러운 겁니다. 일본의 야당 지도부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 설득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설득 안 됩니다. 일본 야당 뭐 한국에 올 필요 없습니다. 뭐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올 때 같이 많이 오겠지만 일단 이재명은 설득 안 됩니다. 자기 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오물한 개구리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다라는 말씀이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내림세였습니다. 그런데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RN서치에서 지난 19일, 20일 전국의 1,014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7.1%,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오른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59%,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 20대에서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5.8%포인트 올라서 55.3%였습니다. 또 대구 경북 51.9%로 9.5%포인트 한 주 만에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 또 나섰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를 두 가지를 꼽습니다. 최근에 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근로시간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이 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는 근로시간 이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실적을 거두게 되면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입니다. 이 근로시간은 이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일이고, 굳이 이걸 시간을 가지고 69냐 60시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30시간도 될 수 있고 60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메시지가 통일이 되지 않고 혼란을 보이면서 젊은 층의 지지율이 많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전체를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프게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국민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도 상품과 같다. 잘 포장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의 설명이 안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아픈 경험이다라고 보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스톱을 한 거죠. 이제 지지율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역시 60대 이상 TK 영남권에서 받쳐주기 시작했다.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50%를 가도 할 판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이나 지지율 관리, 여론 관리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이 기소가 되는데도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그러면 또 검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최소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야당 앞에서 우리의 야당이 부끄럽다, 민주당이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민주당보단 이재명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재명이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